이번에 그 보니까 펜실베니 그 백악관으로 통하는 긴 길이 펜실베니아 애비뉴. 그렇죠. 네, 펜실베니아. 주소가 펜실베니아 1600. 네. 거기에 이제 백악관인데. 예. 이번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용사 묘에 헌화를 하고 돌아오면서 예. 이제 처음으로 백악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관례대로 하면은 퇴임하는 대통령과 들어오는 대통령이 취임식 전에 가서 만나죠. 그렇죠. 예. 예. 만나가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가죠. 예. 그리고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같이 에스코트해서 이 미 의회동 그 동쪽 스텝으로 내려와서 차에 타서 전송하죠. 전송하고 올라가서 이 의장단의 사열을 봅니다. 예. 보통 그 순서인데 예. 이번엔 그 순서가 생략돼요. 없어요. 트럼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다만 보니까 이 부통령끼리 모여가지고 네 사람이 말이죠. 예. 그 계단에서 해리스하고 펜스 이 부부가 예.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도 펜스 부부가 타는 것을 전송을 하대. 예, 환송하죠. 예. 예. 그게 상당히 상징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취임식은 국가적인 잔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양당이 그렇게 모여서 이 국민 화합을 갖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취임식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취임식 그 준비위원회가 이제 상원에서 예. 그 이번에 에이미 클로버처 미네소타 그 상원 민주당하고 그 로이 블런트라고 미조리 상원의원하고 공화당 그 두 분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회도 그렇게 공평하게 보고. 공평하게 서로 가면서. 그래서 역사가 트럼프를 이렇게 아주 규탄할 텐데 가장 큰 게 평화적 정권 교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으로 기록 안 될까요? 그렇죠. 이제 첫째 의회에 그 침입한 그 폭도들을 선동한 그 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니 선동하는 목적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과 책임을 회피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서로는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신임 대통령이니까 앞으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상당한 여론은 트럼프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백악관, 의회, 사법부, 그 상권 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아마 순서별로 다 처리할 겁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나 수사가 걸려 있는 게 뭐 탈세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성폭행 혐의도 있는데 이번 이 사안은 인슬렉션 바이 인사이트먼트죠. 그러니까 내란 선동 아닙니까? 내란 선동에 대한 조사는 지금 FBI가 하고 있죠. FBI와 연방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트럼프를 피의자로 조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죠? 그 수사가. 그런 것은 이제 뭐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처벌받을 거고, 이제 지금 우선 이사 들어간 그 골프장, 그 골프장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는 영구 거주 안 하겠다고 그 지역에 있는 시한테 약속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입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왜 플로리다에 갔다고 봅니까? 플로리다 법으로 파산 선언을 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건 봐주네. 그래서 그분은 그 자본주의에서,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나쁜 구조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의 가장 마지막 날이 파산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 전직 대통령은 그것을 4번, 6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언제 그럴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팬데믹,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종합 이제 대책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예. 발표를 하는데 이만한 그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쌓아놓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예. 이렇게 사인하고 한 열 몇 개를 사인하고 예. 이제 중요한 게 첫째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 예,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하고 입국자 미국 입국자는 반드시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오고 14일간 격리되고 미국 가면 격리돼요. 예, 예. 미국 사람도 예.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예.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자체 맡겼습니다. 개개인한테. 와, 이거 큰일이네. 예. 미국 갈 사람도 큰일이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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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엄격해졌네. 예, 예. 예, 국가적인 그 방위 시스템으로 이제 돌입한 거죠, 처음으로. 처음으로 작년에 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해가지고 예. 지금 약 40만 명이 벌써 죽었는데 예. 어제 바이든 이야기는 한 달 안으로 50만 명이 이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건 뭐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 어제 또 바이든이 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정치를 배제하고 오로지 과학에 입각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거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방역 대책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당연하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드는 마스크나 의료 장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소위 디맨드가 높은 최고급 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물건들을 이 국가 방역 차원에서 외국 수출도 막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전 정권에서는 그걸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아니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놓고 왜 안 돼? 아니 그것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 많이 내는데 팔 수 있게끔 내버려 둔 거죠. 예, 그러니까 50개 주가 50개 국가인데 각 주에서 물건을 갖다가 이 낙찰해가지고 높이 내는 데서 가져가고 그런 혼란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이해가 안 되네. 예,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했으니까 그런 지경이 됐죠.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는 이 국가 예산으로 전 세계에 모르는 지역, 아프리카에 있는 동굴에 있는 박쥐, 뭐 또 이 중국에 있는 그 우한 그런 지역에서의 병 같은 거 그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항상 나가 있었는데 그 북경에 있는 직원하고 우한에 있는 직원들을 전직 대통령이 다 자리를 없앴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미국에서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첫째적으로 그걸 대응을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해도 다 무시해버렸죠. 예. 그게 그러고 바보 누드하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다고 또 그런 실토까지 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예. 자,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 중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QAnon. 네. QAnon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음모론자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왜 미국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까? 원래 영향력 없습니다. 없는데. 예.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안 두고 특히 메인스트림에서는 무시하는 그런 조직인데 느닷없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그런 내용들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질 뿐이지 또 앞으로 이 소위 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또 다시 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탄과 천사의 대결이다. 민주당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죠? 민주당이 사탄이고 이 천사 대장이 트럼프라는 이야기지. 근데 어제부터 벌써 트럼프가 퇴임할 때 자기들 배신했다 이거야. 두 가지 배신을 했는데 하나는 선거 부정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그리고 자기 말 믿고 의사당으로 들어가서 붙잡힌 사람들을 폭도라고 욕을 한다 해가지고 배신당했다고 하는 모이던데요. 네. 아주 그 생각이 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난 그 오래 갈까봐 상당히 걱정이고. 아닙니다. 한국에도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도 미국의 기독교가 보험주의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평적인 사고로 세상을 봐야지 누가 한 사람이 한 얘기를 갖다가 믿는 그런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네. 혹시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트바라고 불리는 사람들 만나본 적 없습니까? 트럼프 골수 팬을 트바라고 해요. 예,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 현상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롭고 정확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질 거라고 봅니까? 예. 근데 이번에 새로 한 게 미국에서 이 음모론이 상당히 많던데요. 원래 많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예. 예. 미국이 특히 많은 것 같은데. 괜히 부각돼서 그런 거죠. 예. 아니, 근데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 오스왈드 말고 다른 사람 있다는 그런 이야기 믿는 사람 꽤 많잖아요. 예, 그것은 나름대로의 그걸 분석해가지고 나온 내용에 근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음모론이라보다는 예, 학설 중에 하나죠. 학설 중. 예. 그 다음에 UFO. 네. UFO도 뭔가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그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그 소위 이 공군이나 또 이 항공 과학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굉장히 앞서간 기술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앞서간 기술로 하늘에서 이 테스트하고 그러는 것을 국가에서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UFO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직접 취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은 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멋지게 보였습니까? 한 사람 말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를 내지 않고 화를 안 내는. 예,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게 아주 좋은 본보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항상 냉정하죠, 이분이. 예.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쿨한 것을 유지하시면 쿨해. 이 사람 쿨입니다. 예. 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좀 따뜻한 사람, 그죠? 예, 좋은 면에서, 그죠? 이 사람은 그냥 웜한 사람이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을 빼고 first name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시 대통령은 만나는 사람들을 first name을 기억해서 꼭 불러주고. 꼭 부르는 사람이니까. 예. 사람 좋은 사람. 예. 부시는 사람 좋은 사람. 클린턴은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그냥 본인이 자기가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에 대한 평가는 뭐 객관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미국 공화당 하면은 딱 최근 공화당은 레이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취임식 때 바깥에서 취임식 안 한 거 아시죠?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혹시 나가서 폐렴 걸릴까봐 실내에서 선서식을 했어요. 레이건 예. 실내 어디서? 예, 백악관에서 실내에서 그때 취임식을 했어요. 그건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 예. 그럼 의사당에서는 아무 행사가 없었어요? 그때 행사가 아마 짧게 했었죠. 근데 그 레이건보다 지금 바이든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죠? 이런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날씨가 좋았죠. 예, 그때 레이건 세컨드 term은 날씨가 엄청 혹독했었죠. 근데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 중에서 이 미국 대통령이란 이 자리가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캐프트란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네. 가장 고독한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아주 자기는 백악관의 생활을 즐겼다고 하기도 하고 그 가까이서 보신 백악관에서의 미국 대통령의 생활이라고 그럴까 그건 어떤 거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데스크에 올려놓은 모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 못한 문제만 왔다고. 그 맞네. 맞네.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문제만 직면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흰머리가 제일 가장 빨리 나오게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나도 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들은 다 이 유머가 있죠. 근데 무슨 연설을 할 때 대통령은 첫 문장에서 거의 사람을 웃기던데 거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까? 관료가 아니라 우리 대화에서
그 유머가 없으면 너무 단조롭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백악관 그 스피치 라이터들이 그 스피치를 쓰면은 백악관 안에 조그만 극장이 있습니다. 아,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 예, 그래서 여러 번 써가지고 자기 말로 고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에서 제일 재미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해년마다 있는 그 백악관 특파원 만찬이 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참석해서 그렇죠. 그날은 로스팅이라고 대통령을 소위 놀리는 말을 하고 가다 같이 들으면서 웃고 또 대통령조차도 그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고 농담을 많이 하고 기자들하고 친해지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게 워싱턴에서 가장 재미있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45대 대통령은 4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예. 저도 그 가끔 이거 중계된 거 보면 아주 거기에 인간적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 self-deprecating humor라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농담할 수 있는 그렇죠. 자신감을 거기서 보이는데 이 전직 대통령은 그 자신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머의 그렇죠. 가장 기본인데 핵심이죠. 핵심인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예. 왜 밥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밥돌 대통령 후보로 클린턴 두 번째 붙었을 때 떨어진 이 사람이 또 제일 많이 웃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명하죠, 그 사람. 그분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출마했었을 때 그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양로원에 가서 거기 계신 분한테 이제 키가 작은 할머니한테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쳐다보면서 No? 그러면서 But if you go to the front desk 저 앞에 가서 안내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도 치매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밥도리슨 프레지던셜 유머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이 말한 유머만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랭킹을 냈어요. 가장 웃긴 사람이 누구냐? 1등 누구겠어요? 글쎄요. 링컨. 그래요? 링컨이 가장 웃긴 사람. 두 번째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데요. 그 트루만도 굉장히 랭킹이 높아요. 그런데 별로 웃기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터던데. 그래서 이게 위대한 대통령 랭킹하고 거의 맞답니다. 가장 웃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너무나 학술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미가 없었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요사이 트럼프가 이렇게 막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번이나 임피치 됐다는 탄핵 소추되는 사람이 되니까 자꾸 트럼프하고 닉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닉슨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닉슨을 트럼프에 비교하는 거는. 글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닉슨을 상당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대요. 그렇죠. 사적으로. 근데 닉슨 대통령은 외교에서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 중국하고 그걸 하고 또 대전략가 아니었습니까? 닉슨은.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사건을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부하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모들이. 그래 그걸 이 사람이 은폐를 하다가 사건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 중에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이 이 솔직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직성.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썼는데 이 미국을 재건하려면은 정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정책은 정직입니다 하는 영어에 그거 뭡니까? honesty죠. 그렇죠. Best policy is honesty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직성. 근데 그 정직한 미국 사람들의 반이 선거 부정론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트럼프를 좋아한다. 이게 우리 강성이 보시기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권력은 아주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뉴스를 못 만들죠. 그렇죠. 신문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카터는 재선에 실패했지만은 가장 성공적인 엑스 프레지던트다라는 평도 있던데요. 그분은 몸소 보여주시니까. 연장 가지고 집 짓는데 찾아가서 직접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카터는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 아시죠?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는 예. 바람에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넘겼는데 또 이 바이든 행정부 이거 하는 걸 좀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예. 또 한 번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바이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할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멋진 말입니다. 너무나 밑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 착한 사람, 젠틀맨이라는 생각.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의회에서 너무나 친구가 많습니다. 아, 친구가 많은 사람. 예. 그래서 의회가 움직여야지 정책을 펼치는데 이분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그렇죠. 의회였으니까. 예. 아, 그래서 의회 경험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예. 야, 그 대단한 자산이죠. 예, 예.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미치 맥코넬도 상당히 친하다고 그러죠. 그럼요. 예. 예. 서로 상식이 통하는 사이니까. 예.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리뉴얼이라는 말 쓰대. 예. 리뉴얼, 재생, 다시 미국이 다시 살아난다. 그럼 미국이 다시 살아나면은 한국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할까요?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어제를 생각 안 하면은 건설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자 이거죠. 예. 감사합니다.